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의 수로 요약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통계값으로서 대표값 그리고 산포도를 계산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거캠 친구들의 많은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뭐 이 숫자들만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한 달에 쓰는 용돈 이렇게 쭉 한 40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대표값, 그 중에서 평균. 자,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은 주로 여기 있는 이제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함수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뭐 합과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를 클릭하게 되면 자,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엔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15.38 정도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약 한 15만 원 정도의 용돈을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중앙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함수에서 이 통계에 있는 값들을 쭉 체크를 해 나가도 될 텐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등호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뜰 텐데 메디안이죠, 그죠? 자, 중앙값 역시 값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 값을 쭉 클릭해서 아이고 클릭해서 이제 넣게 되면 이 값들의 중앙값이 역시 괄호를 닫아주고 계산이 되겠네요. 자, 12 이렇게 됩니다. 자, 채빈값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모드인데 역시 MO 모드를 계산해 보면 데이터의 세트의 최빈값 나오게 되죠, 그죠? 역시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전체 드래그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중량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제 자릿수를 줄일 때는 요거를 씁니다. 소점 이하의 자릿수 감소를 좀 줄여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대표값을 계산하고 나면 자, 계산은 이렇게 구글 시트에서 쉽게 계산이 되는데 어떤 값을 쓸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쓰는 용돈이 쭉 있을 때, 자, 계산은 다 나오지만 어떤 게 가장 의미 있을까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쭉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4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값들이 몇 개 좀 보이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료들을 약간 왜곡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나는 값들이 있을 때는 대개 평균보다는 이 중앙값을 쓰는 게 대표값으로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죠? 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바로 5만 원이 우리가 이 값의 대표값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이 이제 평균을 중심, 이제 평균 15만 원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를 얘기할 때는 바로 표준 편차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한번 볼게요. STD, DEV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역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자, 이 값 역시 좀 줄여 볼게요. 자, 자료수로 좀 약 12.2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꽤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죠? 평균 15만 원을 15.4만 원 기준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12.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중앙값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것 왼쪽으로 1, 4분위와 3, 4분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4분위 수는 쿼타일이죠. 그래서 역시 QU, ARTIL이 특정 세트의 4분위 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4분위 수에서 여기서 우리 데이터를 클릭하고 우리 데이터의 1, 4분위를 계산하겠다. 25%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1, 4분위 수가 5가 되겠고 복사를 해서 이 값에 1이 아니라 우리가 3, 4분위 수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어때요? 중앙값 12로부터 양쪽으로 1, 4분위 Q1과 Q3는 5부터 20까지다. 자, 이런 값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두 개의 데이터가 얼마만큼 관련이 되어 있냐 상관관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는 하나가 변할 때 하나가 얼마만큼 유사하게 따라 변하는지 서로 상관되어 있는 정도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인데요.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RREL 상관계수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번엔 XY 데이터의 상관이니까 두 개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점심 급식에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저녁 급식 만족도 이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를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컴마를 하고 또 하나를 동시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있는 것끼리만 이제 잡힐 텐데요. 자, 계산해주면 바로 값이 나오죠. 자, 이 값 어떻습니까? 좀 줄여본다면, 자, 상관계수는 0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나타내는데, 지금 양이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0.3 이상 0.7 이하 0.58 정도니까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처럼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하나의 수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을 요약하는 방법을 지금 해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역시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어떤 대표값과 산포들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